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역사 한 수업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자, 진도로 나가기 위해서는 역시나 교과서와 학습지를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교과서는 114쪽입니다. 114쪽, 114쪽. 114쪽부터 해서 116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오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는 여러분들 18쪽을 한번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복수 퀴즈를 진행해야 되니까 18쪽을 펼쳐주세요. 준비가 다 됐으면 앞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목 뭐라 되어 있나요? 가보개혁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은 가보년에 있었던 다양한 근대 국민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퀴즈를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안핵사 이용태 처벌로 인해 전몽주는 사발통문을 작성해 서기를 일으켰다. 정답은 여러분들 X죠. 여러분들 이거는 인과관계를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전몽준이 사발통문을 작성했던 이 결과가 나왔던 그 원인은 무엇이냐? 그 원인은 뭐냐? 바로 안핵사 이용태 처벌이 아니라 누구다?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 때문이었다라는 횡포 때문에 이걸 원인으로 해서 그 결과적으로 뭐가 진행됐다? 고부 농민 봉기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고부 농민 봉기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자, 2번 청일군대의 상륙으로 동학농민군은 정부와 한성조약을 체결했다. 정답은 X죠. 여러분들 청일군대 상륙을 동학농민군은 정부와 한성조약 체결한 게 아니라 청일군대 상륙하니 전쟁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정부는 동학농민과 뭘 맺었다? 화해를 맺었다는 거죠. 어디서 맺은 거게요? 전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전주화약이라 부르죠. 전주화약. 자, 전주화약을 맺게 되었다는 거죠. 자, 3번 반침략의 기치를 내세우며 전개된 봉기에서 동학농민군은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했다. 자, 이 문제는요. 반침략의 기치를 내세우며 전개된 봉기의 이 내용을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자, 이 봉기가 뭐냐? 2차 봉기죠. 2차 봉기. 2차 봉기는 여러분들 우금치 전투 패배했나요? 그쵸. 동그라미죠.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됐다. 결국 동학농민군은 진압이 되고 전몽준 동학농민 운동은 마무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참고로 반침략이라는 이 가치를 내세운 이유, why, 왜 내세웠는가? 바로 일본이 경복궁을 강제로 점령하고요. 강제 점령과 청일전쟁이 발생하게 되니 어디서 조선 땅에서 청일전쟁이 발생하게 되니 이 우리 조선 땅에 있는 이 제국주의 국가들을 이들의 침략을 몰아내기 위해 어떤 가치를 내세웠다? 반침략의 가치를 내세웠다는 거고 이 반침략의 가치를 보이는 게 뭐다? 2차 봉기였다라는 거죠. 2차 봉기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요. 북적과 남접이 연합했었다. 뭐예요? 북적과 남접이 연합했었다라는 특징도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OX 퀴즈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수능과 한능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내용을 묻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들의 답변한 걸 바탕으로 해서 뭔지 알아겠습니다. 고부 농민 봉기 이후 전몽전의 주도로 제폭구민과 보고함을 내세우면 봉기한 농민군. 제폭구민과 보고함을 내세우면 봉기한 것. 이건 우리는 1차 봉기와 관련된 질문, 1차 봉기와 관련된 질문이죠. 1차 봉기와 관련해서 토연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죠. 그리고 전주성 점령했으니까요. 전주성 점령 후에는 전주화약을 체결했죠. Why? 왜? 청군과 일본군이 조선 땅에 상륙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1차 봉기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집강소를 운영하였어요. 그쵸, 맞아요. 집강소 운영했죠. 전주화약에 따라서 패전개혁안을 실현해야 되니 농민군이 만든 기구가 뭐였다? 집강소였다라는 거죠. 2번, 시무 28조를 건의하였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최승로와 관련된 최승로, 고려, 성종, 유교와 관련된 거죠. 유교 정치. 3번, 명량해전에서 승리하였어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는 임진왜란에 이순신 장군이 싸운 내용이란 거고요. 3번, 영남만인소를 작성했어요. 우리 배웠으니 무슨 반대운동? 개화 반대운동의 일환으로서 전개된 거다라는 거죠. 개화 반대운동. 자, 5번, 강화도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했어요. 강화도
프랑스군 무슨 사건 여러분들 이게 병인년에 있었던 서양인들이 일으킨 소란 병인 양요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가가 뭔지 알기 위해서는 다른 힌트들을 찾아봅시다.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1번. 동학 고부 농민들이 고부 봉기가 발생하고요. 황토현에서 광구를 물리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전주화약을 체결하고 가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전봉준이 체포되었네요. 자, 고부 봉기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뭐다 여러분들? 1차 봉기였죠. 그 1차 봉기 관련된 게 이쪽이네요. 1차 봉기. 1차 봉기. 2번과 3번 장면이 이고요. 5번이 마지막 전투겠네요. 그러면 1차 봉기와 마지막 체포된 이 사이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자, 1번. 최시영이 동학의 2대 교주가 되다. 이거는 한참 전이겠죠. 정답이 될 수 없고요. 2번. 백산에서 집결하여 4대 강령을 발표했다. 백산에서 집결했던 것은 여러분들 바로 이 1차 봉기 시점, 1차 봉기 관련된 거예요. 1차 봉기. 3번.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우금치 전투가 뭐죠, 여러분들? 2차 봉기였죠. 2차 봉기. 자, 계속 보겠습니다. 황룡천 전투에서 장태류가 승리했다. 뜻 중에 황룡천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죠. 승리했다. 어디서? 황토현, 황룡천. 이것도 1차 봉기죠. 1차 봉기. 5번. 서울에서 교조신호 복합성을 올렸다. 뜻 교조신호 운동이란 게 있었네요, 여러분들. 교조신호 운동이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기 전이었던 1893년, 92년 이때쯤이었죠. 그러면 이 안에 낄 수도 없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황토현, 황룡천, 전주화약, 그 다음에 2차 봉기, 그 다음에 전봉체포로 이어지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말을 했지만 여러분들 동학농민운동은요 전개 흐름, 과정,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사건 순서대로 전개되었으며 묻고 있죠. 순서 묻고 있죠. 순서를 알면서도 그 사건들이 왜 일어났는가, 고부 농민봉기가 왜 일어났고 1차 봉기가 왜 일어났고 2차 봉기가 왜 일어났는지 배경까지 알아두면 여러분들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배울 학습 목표는요, 총 2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보올미 개혁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좋습니다. 2번, 동학농민운동과 가보올미 개혁의 순서를 연표로 정리해 파악할 수 있다. 좋습니다. 오늘은 가보년과 12년에 있었던 개혁의 내용들 파악할 거고요. 그 내용들 통해서 1차식인지, 2차식인지, 3차식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며, 마지막으로 가보올미 개혁은요, 동학농민운동과 거의 동시기에 발생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걸 연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여러분들 19쪽입니다. 19쪽, 학습지는 19쪽 제일 위에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근대 국민국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근대 국민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근대 국민국가냐,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기 위해서는 근대 이전은 그럼 무슨 국가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근대 국민국가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근대 이전은 무슨 국가였는가? 정치적으로는 누가 있다? 우리 왕이 있지만 왕권이 강한 상황이고요. 정치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통제 상황이다. 통제. 그리고 현물, 쌀, 보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경제활동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뭐가 있다? 신분제가 있는 사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근대국민국가 뭐냐? 왕권을 줄이거나 또는 왕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통제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경제이면서도 자본을 강조하는 경제가 되는 거고요. 사회적으로는 평등한 사회가 되는, 평등한 사회가 되는 걸 우리는 뭐다? 그게 근대 국민국가다라는, 근대 국민국가. 자, 그렇다면 근대 국민 나가는 요소들을 우리는 다 배웠어요. 어디서? 14개조 개혁정관과 대정개혁안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개혁안들이 오늘 배울 가보을미개혁에 최종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가보개혁에서도 이런 요소들이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들 유의하면서 오늘 수업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그렇다면 이제 19세기 후반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상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19세기 후반이라 한다면요. 1894년, 5년, 6년, 7년 이때쯤 말합니다. 이 상황 속에 어떤 상황이 있는가? 먼저
청나라가 이모군란 이래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등 이래로 청나라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는 와중에 누가 불만이었는가? 바로 일본이 불만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디를 점령하면 일단 경복궁을 강제로 점령해서 고종을 인질로 잡습니다. 그러면서 청나라를 공격합니다. 청나라 공격하는 청일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청일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게 돼요. 일본이 이겨요. 이기면서 맺은 조약을 우리는 시모노세키 조약이랍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의 결과 일본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확대가 일부 제한 걸린다. 제동이 걸려요. 일본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뭘로? 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확대하려고 했는데 제동이 걸려. 어떤 나라들에 의해서? 바로 세 개의 나라들. 바로 이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 삼국입니다. 삼국. 러시아와 프랑스와 여기 보이는 독일입니다. 러시아, 프랑스, 독일은요. 삼국 간섭. 세 개 나라가 일본한테 간섭합니다. 일본, 그러면 안 돼. 어떻게 너희들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조선에 영향 넓히려고 하느냐라고 간섭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간섭하게 됐는가? 러시아는 당연히 조선에 대한 영향을 확대하고 싶었고요. 독일, 프랑스 등도 조선에 대한 어떤 이권을 얻고 싶었던 거죠. 이권을 얻고 싶은데 거기에 일본이 독점권을 갖게 되면 당연히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들은 이권을 도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 권리를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권을 얻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영향이 확대되는 걸 막으려고 했다라는 거고요. 이 영향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뭘 했다? 삼국 간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삼국 간섭을 통해서 일본은 잠시 한 발자국 물러서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영향을 완전히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이란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은요,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먼저 1차 개혁 1894년에 전개됩니다. 1894년에는요, 강제로 점령한 시점입니다. 강제 점령하면서 뭘 설치하게 되는가? 군국기무처를 설치해야 됩니다. 군국기무처 설치에 개혁을 추진하게 돼요. 먼저 일단은 우리 자주 독립국이를 말해요. 자주 독립국이다. 우리는 청과의 이제는 4대 관계를 끊고 자주 독립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시행하게 되냐면 개국기년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대 국민국가라면요, 왕권이 어땠다 여러분들? 약했다라는 거죠. 제한시키기 위해서 뭘 만들게 되냐면 먼저 국내부를 만들어요. 국내부를 만들어서 왕실 업무를 따로 별도로 맡게끔 합니다. 그전에는 왕실 업무와 일반 행정 업무 간에 섞여 있어가지고요, 왕이 마음대로 이렇게 주물렀다 이럴 때 저렇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권이 좀 더 영향력이 있었다면 왕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국내부를 설치해 왕실과 정부 사무를 분리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서 왕권을 제한시키고자 했다. 왕권을 줄이고자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조를 이제는 8개의 부서인 8아문으로 개편하게 되고요. 그리고 현대에 들어가지고 기구인 사관원과 사헌부 등을 모두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대적 경찰 제도인 경무청을 설치해서 근대 국민국가로 나아가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요, 여러분들 탁지아문을 중심으로 재정을 일원화하고자 했다. 탁지아문. 그전에는 여러분들 호조, 선해청 등, 그 다음에 어디에 훈련도감 등 각 기관에서 세금을 막 재정을 따로따로 운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성이 늘어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세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게 되니까요, 이걸 한 기관으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됐다는 거고, 그게 어디로? 탁지아문으로 일원화되었다는 거예요. 8개 아문 중에 있는 하나입니다. 하나, 탁지아문. 그리고 조세 근납제를 시행하고 은본위제로, 즉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고자 했다. 자본주의 사회로 변화하고자 했다는 거죠. 은본위를 실행했다는 거고, 사회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요, 신분제를 폐지한다. 신분제를 폐지해서 드디어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게 됐으며, 그리고
악습 및 약습 대표 중에 뭐가 있냐면 재가금지 규정을 폐지하게 됩니다. 재가금지는 뭐냐면요, 즉 재혼이에요. 이혼을 했으면 원래 다시 결혼하는 것이 금지돼서 뭘로?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근대 국민권 뭐한 사회다? 자유로운 사회다. 자유가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결혼도 자유롭게 해라 라는 의미로 재가금지가 폐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개혁은요, 이제 2차 개혁 진행됐는데 2차 개혁은 청일전쟁 승기를 잡는 상황 속에서 진행됐는데 이때 김홍직과 박영효라는 두 사람 중심으로 내각이 수립됩니다. 이때는 군국 기무처를 폐지하고 추진이 됩니다. 이때 추진될 때 개혁의 방향성을 알리는 하나의 글을 발표하게 돼요. 그게 뭐냐? 홍범 14조랑 홍범 14조. 홍범 14조를 발표해서 자국이며 국정개혁 방향 제시했습니다. 이 국정개혁 방향 제시한 거에 따라서 뭘 설치하게 되냐면 내각제를 설치하게 됩니다. 내각제. 기존에 있던 의정부를 폐지하고요. 의정부를 폐지하고 내각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8아문을 다시 7부로 통폐합하게 됩니다. 7부로. 그리고 이제는 지방은 8도에서 23개의 부로 개편하니 23부로 개편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군대를 다시 만듭니다. 훈련대와 시위대를 설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제는 근대적 교육제도를 마련하고 합니다. 발표한 게 뭐냐면 교육 입국조서입니다. 교육 입국조서. 교육 입국 발표해서 우리의 근대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당시 대표적인 근대교육기관으로서 한성사범학교가 이 시기에 만들어진다. 한성사범학교. 한성사범학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요. 가보개혁은요, 1차, 2차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주로 국내부, 그 다음에 경무청, 내각제,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왕권을 줄여나가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신문제 폐지 등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근대교육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고자 했고요. 경제적으로는 합리적인 세금제도와 그 다음에 은본위제를 통해서 자본주의 국가로 나아가고자 했다라는 거고, 그뿐 아니라 자주독립국으로서 개국기능을 활용해가지고 근대 국민국가로 나아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렇게 노력을 했으나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소리 기억합니다. 당신을 기억합니다. 따뜻하고 자상한 당신의 모습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두 눈에 맺혔던 핏빛 어린 눈물, 제 마음의 깊은 하늘로 남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의 비명소리들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떠나시던 황후만 내가 간절한 조선의 왕입니다. 모습 오지 마라 손짓하시던 도망가라 눈짓하시던 그날 여기 오고루 달빛 아래 경복궁 앞들을 휘젓던 망인들의 칼날 황후의 심장 도려낸 칼에 떨어지던 핏방울 불타는 시신 단숨에 저로
여러분들 시청 잘 해봤나요? 자, 영상 봤을 때 뭐가 보이던가요, 여러분들? 설이라는 인물이 누구를 그리하고 누구를 이렇게 슬퍼하던가요? 바로 명성황후였습니다. 명성황후 누구에서 살해당했는지 보였나요? 바로 일본 낭인들이죠, 여러분들.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우리의 국모, 우리의 왕비, 우리 나라의 왕비가 외국인 손에 의해서 숨지게 된 사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니까 을미사변에 부릅니다. 바로 아까 봤던 것은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을미사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을미사변은 왜 일어났는가? Why? 왜 일어났는가? 제가 왼쪽에 적어놨다시피 2차 가보격이 끝나고 나서 이런 끝날 때쯤에 친러 내각이 수립됩니다.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자는 성향을 가진 내각이 수립돼요. 이거 이제 불만이 가졌어요. 누가? 일본이 불만을 가지게 되면서 이 친러 내각의 중심되는 명성황후를 살해하게 됩니다. 을미사변인 거고, 이런 을미사변을 계기로 이제는 을미사변을 계기로 친러 세력이 제거되고 김홍직을 중심으로 한 사천내각이 수립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친일적 성향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친일 내각이 수립됩니다. 이때 을미사변을 가담했던 중앙군 훈련대는 해산이 되고 대신에 새로운 게 친위대와 진위대를 신설하게 됩니다. 친위대와 진위대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호는 다시 바꿉니다. 뭘로? 건양으로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태양력을 도입하게 됩니다. 태양력 도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로는요 머리를 자르게 합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른다? 단발령이다. 단발령과 그 다음에 종두법을 시행해서 좀 더 의료적인 개혁, 의료적인 개발, 의료적인 변화를 꿈꾸게 됩니다. 의료적인 변화를 개혁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보 을미개혁을 추진하면서 근대 국민국가로 나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결국 이 을미개혁도 중단이 됩니다. 왜 중단이 되냐면요. 바로 아까 말했던 이 사건, 바로 자기 와이프, 고종의 와이프가 죽는 사건, 을미사변을 겪으면서 고종은 이제 놀랍니다. 이렇게 놀라요. 이제 자기가 내 차례구나,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게 되는가? 이제는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는가? 여기 보이는 건물로 가게 됩니다. 이 건물로 점프해서 갑니다. 이 건물이 어디냐? 이 건물이 바로 러시아 공사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긴 사건,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그거를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아관파천. 그래서 정리하면요, 고종은요, 러시아 공사관을 옮기는 아관파천 사건을 계기로 4차 내각은 해산되고 을미개혁은 중단되면서 가보을미개혁은 다시 또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본 거를 조직도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8화문 나오고 7부 나오고 23부 나오고 이거를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보개혁 이전에는 어떤 기구들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배웠던 의정부와 육조가 있었어요. 의정부와 6개의 부서인 육조가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국방과 군사에 대해서 회의하는 기구 어디였는가? 거기가 비변사인데 왜 제가 두 줄을 그었냐면요. 이 비변사 고종이 아니죠. 흥선대원군 시기에 폐지가 되었죠. 즉 가보개혁 이전부터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두 줄을 거둔 겁니다. 흥선대원군 시기에 비변사는 폐지가 되었다는 거고, 우리는 이걸 불러서 언론기구인 3사라고 부르죠. 하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이 기구들로는 이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들, 새로운 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기구들을 변화할 필요가 있었다. 어떻게? 이런 8개의 부서로 바꾸게 되죠. 법을 따로 별도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교도 따로 하게 되고요. 학무, 즉 교육도 따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무, 농상 등 경제 관련된 것도 따로 맡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여러분들 이 예조 안에서 외교도 하고 교육도 했어요. 근데 이 예조를 좀 더 세분화시켰죠. 이런 식으로. 사회가 복잡해졌으니까요. 이제는 사회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예조 기능을 더 세분화시키고, 그리고 공무, 농상, 경제 관련된 것도 역시나 호조에서 했는데 호조의 기능도 더 세분화시켰다는 거죠. 세금 관련된 거 운영하고, 그 다음에 공무, 농상 등 경제 관련된 부분도 담당하게끔 하여 변화된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들을 좀 더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그래서 6조가 8아문으로 갔다는 거고요. 그리고 왕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어떤 기구를 만들었다? 국내부를 만들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경찰기구로서 경무청을 설치했었다라는 거죠. 경무청을. 그리고 2차 가보개혁 시에는 의정부를 폐지하고 뭘 만들었는가? 내각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부는 여전히 그대로 갑니다. 국내부는 그대로 가고 경무청도 그대로 갑니다. 이 8아문은 다시 또 통폐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개? 7개로 가는 7부로 개편이 되고, 그 다음에 지방 8도에서 2차 가보개혁 시기에는 23부로 개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느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기존의 이 통치 기구로는 새로 변하는 질서에, 새로 변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 기구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누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근대 국민국으로 가기 위해 왕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걸 이걸 통해서 정보를 얻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동아농민운동과 그다음 중앙에서 개혁 모습과 세계 청일전쟁 등은 이렇게 동시기에 발생한 사건들이라는 점 한번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다는 점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표로도 정리해보도록 하죠. 연표로. 먼저 1894년 1월달에 고민문게 발생하게 된 부군수 조병갑의 횡포였다. 조병갑의 횡포. 이 횡포는 대표적으로 만석고 설치와 관련이 있다는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학 1차 봉기 일어나게 됩니다. 어디서? 이용태에 의해서. 안핵사 이용태에 의해서 저항이 발생하게 됐는데, 이 저항은 무장에서 시작해. 무당에서 갔다가 백산에서 갔다가 황토현, 황황, 그 다음에 어디로? 전주성으로 점령하고 뭘 맺었다? 전주화약 맺었다는 거죠. 전주화약. 바로 패전개혁안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패전개혁안을 수용한다는 전주화약을 맺었다는 거죠. 전주화약을 맺으면서 개혁안을 추진해 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겼다?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었다는 거죠.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1차 가보개혁이 추진됩니다. 그럼 설치한 게 뭐냐? 군국기무처였다는 군국기무처. 군국기무처 기구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해 간다는 거고, 참고로 이 사이에 만든 게 뭐냐? 교정청이에요. 교정청, 여러분들. 이 사이에 만든 게 교정청. 교정청을 만들었으나 경복궁 점령에 의해서 교정청이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군국기무 설치해서 1차 가보개혁을 추진했다라는 거예요. 하는 와중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동학 2차 봉기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북적과 남접의 연합 Y 이들은 왜 있는가? 아까 말한 청일전쟁이라는 상황과 그 다음에 경복궁이 점령된 사건 등, 경복궁 점령 등 침략 상황이란 거죠. 침략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북적과 남이 연합해서 2차 봉기 일으켰지만 어디서? 우금치 전투에서 결국 진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청일전쟁이 일본은 조선에 대한 영향을 확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삼국이 간섭하는 일 때문에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차 가보기 추진되는데, 그러면서 내세운 뭐냐? 홍범 14조라는 거. 홍범 14조 반포에서 국정개혁 방안을 제시했다라는 거고, 그러다가 명성황후가 시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거를 을미사변이라고 합니다. 을미사변 후 친일적 내각이 추진되면서 개혁이 추진되었다는 거예요. 대표 단발령, 그다음 건양, 연호 등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고종이 러시아 공산을 피신하게 되는데 아간 파천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이 아간 파천으로 인해서 을미개혁은 중단되면서 가보을미개혁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동아농민운동부터 해서 가보을미개혁 내용을 이렇게 연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의 정치적 내용들이 다 변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역시나 이거를 다시 한 판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판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오늘 배운 게 가보, 을미, 개혁이었어요. 가보, 을미, 개혁. 먼저 첫 번째, 가보 개혁은 크게 1차와 2차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1차, 2차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을미 개혁이 있었다라는 건데, 을미 개혁.
자, 가보을미개혁 모두 다 근대 국민국가로 나아간다 했어요.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 뭔가를 진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측면에서 뭔가를 해야 돼요. 자, 정치적 측면에서 근대 국민국 무슨 특징을 보인다? 왕권을 제한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설치했다? 여기에 국내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서를 어떻게 몇 개로? 8아문으로 바꿨다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2차 때는 왕권을 더욱 제한하기 위해서 뭘 설치했다? 내각을 설치했다라는 거고, 8아문이 뭐가? 7부로 되었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뭘 시행했다? 은본위제를 시행했다. 은본위제를 시행했다라는 은본위제를 시행했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일원화시킨다? 탁지아문으로 재정을 일원화시킨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2차에서는 특별한 내용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적혀 있긴 한데 그냥 그렇구만 하고 넘어가시고, 사회적으로는 역시나 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신분제를 폐지했다. 신분제를 폐지하고요. 그 다음에 공건적 악습도 폐지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재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근대 교육, 국민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 입국 도서를 발표했었다라는 교육 입국 도서 등을 발표했었다는 거고, 을미개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사이에 있던 사건이 뭐냐? 을미사변이라는 사건 하나 있었다라는 거죠. 을미사변. 그러고 나서 을미개혁이 추진되는데, 정치적으로는요, 일단은 새로운 군대가 만들어지죠, 여러분들. 친위대와 진위대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친위대와 진위대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되면서 태양력을 도입하여 서양과 시간을 맞추는 노력을 하고, 경제적으로는 특별한 거 없었고, 사회적으로는 여기서 근대 국민국가에 맞춰서 문화도 바꾼다. 어떤 머리 스타일 문화를 뭘로? 단발령으로 맞추게 된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종두법을 도입하게 되면서 근대 의료기술을 들여왔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나 고종이 어디로 가서 러시아 공사를 가는 아간 파천이 발생하게 되면서, 아간 파천 사건이 발생되면서 이 모든 개혁은 일시 중단된다라는 거죠. 자, 이 흐름 속에서 동학농민운동도 여기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동학농민운동이 1차 봉기, 전주화약, 2차 봉기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제가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했다시피 여러분들 빈칸 중심으로 확인하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근대 국민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이다라는 걸 계속 인지하면서 이해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